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백인 기습 사면 논란, 이게 결국 철회가 됐고, 또 어제였죠.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이사회 전원이 총사퇴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된 듯 싶지만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 백인 사면 추진 명단을 확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성만 적어서 공개한 거긴 그렇죠. 하지만요. 이름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대신 이제 어떤 범법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연도랑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알아보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사안이고 어떤 그 일을 했던 사람인지가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필요로 했던 이제 팩트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공개된 이제 자료와 보도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 그 52인이 궁금했잖아요. 어떤 비리를 저질렀냐? 금전 비리 그리고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 제명됐고 심지어 영구 자격정지가 된 인원까지 있는데, 이 금전 비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초대형 축구 비리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인물이라는 그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태경 국회의원이 오늘 이제 이 기습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명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하태경 의원 그 블로그에 가시면 그렇죠.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약해드리면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받은 8명. 무기한 자격정지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한은 사실상 가장 큰 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면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한이 있어서 그걸 줄여주는 정도가 사면이어야 되지, 이게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비리가 컸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초대형 비리란 얘기고요. 특히 이제 2018년에 이제 홍명보 전무도 들어오면서 축구협회에 임원진 이사진이 총개혁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였잖아요. 예, 2017년에 이거 굉장히 컸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형사 고발도 됐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예 그 축구협회 그 직원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대거로. 축구협회가 대대적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지상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좀 의심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인물들은 워낙 축구계에서 그래도 알려진 큰 인물들이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0년에 제명된 10명인데 뇌물심판 비리 사건. 이거는 48인의 그 당시 승부조작 관련자와 거의 준하는, 승부조작에 거의 해당하는 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승부조작을 한 정황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심판 뇌물이면 거의 이게 승부에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 잘못을 한 분, 즉 어떤 얘기냐면 사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역시 들어가 있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에 징계를 받아서, 사면이라는 건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반성했고 했다.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8명. 이 사람들은 바로 복권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스트 보시면 2022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었고, 왜 명단을 숨겼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물론 이미 총사퇴를 했지만, 이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 참가한 임원과 대한축구협회 이사들은 대체 왜 이거를 찬성했느냐, 찬성표를 던졌고 거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더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 이사회의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주장을 들었어요. 억울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이제 확보하게 된 정보가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선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안건이면, 혹은 또 이 정도 안건이 아니어도 이사회를 하기 전에는 임원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임원회의가 항상 있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원래는 이건 최소인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만 한 달 전엔 갔어야 됐다. 근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 우루과이와의 경기 직전에 이사회를 한 것 자체가 그건 이례적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는 또 지방축구협회 회장들도 다 몰려 보다 보면 이사회가 보통 이렇게 A매치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가 경기 도중에 나간 것은 사실 이사회에서 큰 이슈가 아니면 다음날 오전에 나가기도 하는데, 워낙 이건 큰 이슈다 보니까 오히려 늦게 나갔다가 이게 공식 발표 전에 기사로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빨리 낸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설명들을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경기 도중에 나온 건 아니었고, 그 보도자료가 그 명단 발표 나오고 나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묻으려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솔직히 묻힐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작은 꼼수는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말씀하신 임원회의가 있긴 있었는데 이사회가 5시 30분에 했잖아요. 그날 오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당일 오전에. 그러면 이거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최소 일주일 전에 가져서 그 자료들을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도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더불어 이제 이번 회의도 전원 참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급박하게 잡혔고 또 경기 당일 오전이고 이사회가 또 있을 거니까 또 거기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참석이 아니었던 데다가 더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백인이라는 것이나 이 백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네. 이번 회의에서도 없었다. 예, 거기다가 뭐 급작스럽게 잡혔다 보니까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임원도 있었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임원회의도 조금 이례적으로 간소화 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도에도 나왔지만 명단 보여줬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뭐 저희 이미 보도도 나왔어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왜냐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네. 돌려서 봤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다보기 어려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페이지가 상당히 여러 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면 100명이니까 당연히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빨리 다시 이제 걷어들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예. 바로는.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40명이 한 명당 그래도 한 몇 분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40명이 몇 분씩 보면 이게 얼마나 시간, 거의 한 시간 아니,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인물들 다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 이 태블릿 PC는 요식행위라고 봐야 돼요. 그냥 네. 돌려보세요 하면서 그냥 쓱 보고 이전 정도인 거죠.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대부분을 태블릿 PC로 요새는 많이 했었다라고 해요.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태블릿 PC로 한 이유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미리 그러니까 자료들이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찌됐거나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명단을 세세하게 못 봐도 승부 조작범이 포함되어 있는 것 정도는 이미 공지가 됐고 네. 거기서 그럼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이 되거나 혹은 이제 찬반 투표가 분명히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안 이루어졌냐? 우선 이 이사회가 진행될 때 초반에 이제 조현상 사무국장이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연맹 대표에서. 근데 그 참가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연맹은 이미 조금 알고 있던 것 같다. 근데 그건 보도에도 나왔어요. 예, 그 연맹 같은 경우는 이미 축구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축구협회 너네가 사면을 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안건을 올리면 우리가 그거를 합의해 주는 걸로 할게. 이렇게 얘기가 갔다라고 하죠. 예, 당장 거기서 거절을 했고 안 된다고 했고 문제가 네. 크다고 했고 지금 하필 또 K리그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당일에도 조현상 사무국장의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연맹 전체에서 이제 의견을 수합해서 물론 거기 가서 잘 얘기한 것도 굉장히 이제 용기 있게 그렇죠. 또 예.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런 얘기들을 딱 준비해 와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당일에 참석해서 당일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3, 40명인데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협회도 이미 연맹의 이제 그런 대응을 알고서 이제 준비를 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일단은 규정을 얘기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그 사면에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예, 건데 그렇죠. 제24조에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고유의 권한으로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 조항을 설명을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면권이 회장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그 참가한 분들은 일부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조금 말장난인데 이거는 이사회 안건으로 내가 올려서 회장의 권한으로 사면시킬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원래는 원칙 자체는 거가 사면권을 발의하는 권한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게 의결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인 건데 예. 얘기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회장이 결정해서 발의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냐. 실제로 그게 아니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거면은 투표 용지를 주던지 거수를 통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을 체크하던지 이런 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연맹만 유일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한 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투표 행위 자체가 있지는 않았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들은 거죠. 예. 들은 걸로는 그것까지 심지어 거수기조차 안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 몇, 반대 몇, 혹은 한 명 외에 전제 찬성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이제 일단 찬성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다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은 거는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솔직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저 규정을 제대로 받고 또 이 상황이 분명히 연맹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도 반대합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의견들을 내서 막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참가한 분들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책임들을 인정하고 지금 다 물러나신 건데 명확한 상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이 좀 추진했던 것이고 본인이 이건 맞잖아요. 그 당시에 회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이걸 추진했다. 그건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정몽규 회장이 이거를 이 안건 자체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정몽규 회장밖에 없다. 그렇죠. 회장밖에 없는데 정몽규 회장이 이걸 발휘해서 이득 볼 게 없는데 왜 했을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추가적인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거 회장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 연임을 하려면 또 한 번의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많은 축구인들의 그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면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건 저희의 그냥 축구계에서 나온 얘기들 전달드리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뭐 검증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건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명단이 나왔고 또 지금 총사퇴란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이 불씨가 한국 축구를 잠식하고 있어요. 지금 클린스만호가 출범을 했고 또 K리그가 좀 또 오랜만에 흥행을 하고 있는 와중 속에 한국 축구 전체를 좀 흔들고 있고 찬물을 끼얹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면은 진짜 의혹이 의혹을 부르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될 게 있으면 해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확실하게 사죄를 표명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사회에서 정말로 이 이사들이 오히려 이런 자신의 의견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었고 실제로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협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뭐가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본다면 이 이사진은 조금 억울하게 좀 희생이 됐고 꼬리자리를 당했다라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면 관련한 이제 얘기들이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얘기들이 나왔었다라는 말들이 있긴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뭐 이사회 회원들이 전부 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40명에 달하는 이사회 참석 인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 축구에 더 공헌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일거에 물러나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맞아요. 그 현장에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한국 축구가 이런 흔들리는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바른 말하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판받아야 될 게 맞거든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요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정말 주도한 일부 인물들로 인해서 선의에 조금 이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영상을 찍게 된 거였죠. 예. 어떤 의미에서 꼬리 자르기가 되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걸 이제 주도한 사람들한테 도리어 단죄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얘기해드리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지 않은 거냐 막지 못한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지 않은 것은 솔직히 이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내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물쩍 넘어갔다. 이거는 방조자고 가담자고 공범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의견 개진조차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협회 설명을 봤을 때는 너희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 사면은 회장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알려주고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매한 분위기를 설정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히 이 인물 중에 일부는 그냥 갔다가 뭐지 하다가 그냥 어버버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한국 축구에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지금 협회가 이 일부 사람들이 이 100명을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 뭐 신하영 이사 같은 경우는 방송일 때문에 아예 그 참관도 안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못 간 거죠. 네, 못 갔는데 결국 사퇴한 거잖아요. 이제 여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대중이 다 알진 못해요. 다만 여기에 있는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은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심지어 그분들이 마치 이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해명을 본인들이 하긴 어려워요. 내가 뭐 이랬고 이렇게 변명밖에 안 되고 솔직히 본인들도 그 상황을 못 막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축구의 수장은 누굽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해명하고 억울한 게 있다면 또 본인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필요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번 총사퇴 사태 이후에 이제 분명히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협회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가 단순 입장 표명만이 아닌 이런 사안은 이번에는 제발 좀 간담회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냥 나와서 그냥 딱 발표하고 끝이었잖아요. 예. 뭔가 거기 대화의 시간 같은 것들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야지 저희가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한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일방통행식이었어요, 여태까지. 예. 그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같은 현장이라도 예. 그 3, 40명이잖아요. 예. 각기 보는 느낌과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엔 불투명하니까 더더욱이나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전원 찬성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거기서 어떤 식이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하지 않은 걸 찬성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저한테 흘러 들어온 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 이번에 그 제보 들으신 걸 저한테 얘기 예.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반대 안 한 걸 찬성했다라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뭐 그 제보에 따르면 명확한 것은 내가 찬성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 투표를 하거나 찬반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명확하게 표현해서 저는 백인 사면 동의합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그럼 어떻게 이게 처리됐던 것인지 정리해줘야 물론 철회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인해 명예를 잃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철회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예. 너무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예,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됐는데 협회에서 한국 축구가 다시 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또 한국 네. 축구가 또 어떻게 또 운영되어 가는지 대한축구협회 상황도 한준TV에서 부버즈 김현민 기자 그리고 김성진 풋볼화장 편집장 포포투 기자들 그리고 저희도 직접 취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 낭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